오늘 아침 화장실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변기물을 내리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내려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쓱 보고 바로 물을 내리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신장암이 꽤 진행된 상태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밥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셨대요. 근데 딱 하나, 어느 날부터 소변색이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게 몇 달이 흘렀고 결국 검사를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그분께 정말 드리기 힘든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소변은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창문이에요. 신장이 어떤 상태인지, 간이 지금 힘든지, 혈액에 문제가 생겼는지, 심지어 암이 시작되고 있는지까지도 소변색 하나가 먼저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신호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의 부모님이나 형제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 아래 댓글에는 나는 평소에 소변색이 어떤 편인가요? 한번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노인의학 분야에서 30년이 넘게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로 그동안 정말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는데요. 특히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오래 진료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찍 발견해서 잘 관리되신 분들과 너무 늦게 알아서 힘드셨던 분들 사이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느냐의 차이였어요. 그 신호들 중에서 가장 쉽게 그리고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신 70대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영양제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을 볼 때 색이 너무 진하고 거무스름하다는 걸 느끼셨대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별로 걱정을 안 하셨대요. 날이 더워서 땀이 많이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물을 더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담도에 문제가 생긴 게 발견됐어요.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이분처럼 건강에 신경 쓰는 분도 소변 색 변화를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변색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상적인 소변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맞아요. 연한 노란색이에요. 영어로는 pale yellow라고 하는데 거의 물처럼 맑거나 아니면 아주 연한 레몬색 정도가 건강한 소변이에요. 이 색깔은 유로크롬이라는 색소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유로크롬은 우리 몸속에서
헤모글로빈이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낡은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노란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이 묽어지니까 색이 거의 투명해지고, 물을 적게 드시면 그 색소가 진해지니까 더 진한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변화예요. 문제는 이 범위를 벗어났을 때예요. 먼저 소변이 너무 진한 갈색이나 홍차색, 콜라색처럼 보일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색이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하는 것은 간과 담도의 문제예요. 우리 몸에서 간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빌리루빈이라는 색소를 처리하는 건데요. 빌리루빈은 오래된 적혈구가 분해될 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건강한 간은 이걸 담즙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보내는데, 간이 망가지거나 당도가 막히면 이 빌리루빈이 혈액 속에 쌓이다가 결국 소변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소변이 갈색이나 홍차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간염이 생겼을 때, 간경화가 진행됐을 때, 담석이 담도를 막았을 때, 혹은 췌장암이 담도를 눌렀을 때, 이런 경우에 모두 이 갈색 소변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소변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눈 흰자위가 노랗게 되거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거나 대변색이 회색 또는 흰색으로 바뀐다면 이건 황달이 동반된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절대로 지켜봐서는 안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음은 소변에 피가 섞였을 때예요. 혈뇨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으로 봐도 빨갛거나 분홍빛이 도는 경우예요. 이걸 유관적 혈뇨라고 해요. 이 경우엔 대부분 깜짝 놀라서 병원에 빨리 오시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눈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소변 검사를 했을 때만 혈액이 나오는 경우예요. 이걸 현미경적 혈뇨라고 해요.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아무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혈뇨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비교적 가벼운 원인으로는 방광염이 있어요. 방광염은 세균이 요로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훨씬 자주 겪는 병이에요. 방광염은 치료가 잘 되는 질환이지만 그냥 놔두면 신우신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빨리 치료해야 해요. 더 심각한 원인으로는 신장 결석이 있어요. 신장에 돌이 생겨서 요로를 긁으면 피가 날 수 있거든요. 신장 결석은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 극심한 옆구리 통증과 함께 혈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어떤 분들은 출산 통증보다 더 심하다고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혈뇨가 가장 위험한 경우는 통증이 없는데 피가 나올 때예요. 아프지 않으니까 방심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게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방광암의 경우 가장 흔한 첫 번째 증상이 바로 통증 없는 혈뇨예요. 그래서 소변에서 피가 보이면 아프든 안 아프든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혹시 나도 가끔 소변색이 이상했던 적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느낌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이따가 제가 자기관리법과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기준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소변이 거품처럼 보글보글 끓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소변 줄기가 세거나 변기에 닿을 때 공기가 들어가면 거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문제는 거품이 생긴 후에 금방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을 때예요. 특히 세제 거품처럼 촘촘하고 지속적인 거품이 생기면 이건 소변에 단백질이 너무 많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단백뇨라고 해요. 단백뇨는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몸속에 붙잡아 두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새어나오게 되거든요.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 고혈압이 오래 조절이 안 된 분들, 혹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단백뇨가 자주 나타나요. 단백뇨는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전 단계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을 치료하면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품 소변이 지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으세요. 이번엔 소변이 뿌옇거나 흰색에 가까운 경우예요. 소변이 뿌옇게 보이는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요로 감염이에요. 세균이 번식하면 소변에 고름 성분이 섞이면서 탁하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보통 소변을 볼 때 타는 듯한 느낌이나 빈뇨, 하복부 불쾌감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인산염 결정이 있어요. 이건 특히 음식을 많이 드시거나 알칼리성 음식을 드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물을 마시면 해결돼요. 하지만 뿌연 소변이 계속 반복된다면 검사가 필요해요. 드물지만 소변이 흰 우윳빛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림프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유민뇨라는 증상일 수 있어요. 필라리아증 같은 기생충 감염이나 종양이 림프관을 막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이번엔 소변이 형광 노란색처럼 너무 밝고 진한 경우예요. 이건 대부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비타민 B2, 즉 리보플라빈을 섭취했을 때 소변이 형광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종합 비타민을 드신 후에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나 형광색으로 변했다면 거의 대부분 이 때문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소변이 파란색이나 녹색을 띠는 경우예요. 이건 굉장히 드문 상황인데요. 어떤 약물이나 식품 색소 또는 특정 세균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메틸렌블루 같은 약물을 복용한 경우나 녹농균 같은 특정 세균에 감염됐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색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렌지색 소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렌지색 소변이 나타나는 경우도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순한 탈수예요. 물을 너무 적게 드셨을 때 소변이 아주 진하게 농축되면서 오렌지빛이 도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물을 충분히 드시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물을 드셔도 오렌지색이 계속된다면 이건 빌리루빈이 증가한 거예요.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해요. 특히 소변이 오렌지색이면서 대변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바뀐다면 이건 빨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신호예요. 자, 지금까지 소변색의 종류와
각각이 어떤 건강 신호를 보내는지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이 신호들 중에서 특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신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장은 정말 무서운 장기예요. 증상이 거의 없어요. 신장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변 신호가 더욱 중요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요. 혈액에서 노폐물과 여분의 물을 걸러내서 소변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깨끗한 혈액은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요. 이 과정에서 혈압도 조절하고 적혈구 생성도 도와주고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 D도 활성화시켜요.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만성 신부전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당뇨병과 고혈압이에요.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망가져요.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신장의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손상을 줘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거품 소변, 단백뇨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해요. 거품이 잘 꺼지지 않는 소변이 반복된다면 이건 신장이 이미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투석까지 가게 될 수 있어요. 투석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신장이 기능을 잃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걸러내는 치료예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연결돼야 해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수십 년간 지켜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이 그 전에 여러분을 먼저 만나는 기회가 됐으면 해요. 이제 이어서 치료법과 자기관리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치료법과 자기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변색 변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병이라는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조기에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먼저 요로 감염, 즉 방광염에 대한 치료 이야기부터 할게요. 방광염은 세균이 요로에 침입해서 생기는 감염 질환이에요. 치료는 항생제로예요. 의사가 소변 배양 검사를 통해서 어떤 균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균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해 드려요. 대부분 3일에서 7일 정도 항생제를 드시면 깨끗하게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재발이에요. 방광염은 한 번 걸리면 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렇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방광염이 자주 재발해요. 재발을 막으려면 몇 가지 생활 습관이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소변을 자주 봐서 세균이 방광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화장실을 너무 오래 참으시면 안 돼요. 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성생활 후에 소변을 보는 것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앞에서 뒤로 닦는 위생 습관도 중요하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크랜베리 추출물이 방광염 재발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크랜베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걸 방해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크랜베리만으로는 안 되고 항생제 치료가 필요해요. 다음으로 신장결석 치료예요. 신장결석은 신장이나 요로에 돌이 생기는 건데 결석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가 달라져요. 아주 작은 결석, 보통 5mm 이하인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면서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을 하루에 2리터에서 3리터 이상 드시면서 결석이 소변과 함께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써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쓰면 요관을 이완시켜서 결석이 더 잘 빠져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결석이 크거나 자연 배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치료를 해요. 몸 밖에서 강한 충격파를 결석에 직접 쏴서 잘게 부수는 거예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부서진 작은 결석 조각들은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아주 크거나 복잡한 위치에 있는 결석은 내시경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에요. 신장결석은 한 번 생기면 재발이 잘 돼요. 10년 내 재발률이 5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재발을 막으려면 우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 소변량이 2리터 이상이 되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음식도 중요해요.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요산과 칼슘 배출이 늘어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소금도 줄이셔야 해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으로 칼슘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결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시금치, 땅콩, 초콜릿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도 결석이 있었던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의외로 칼슘은 너무 줄이시면 안 돼요. 칼슘을 적게 먹으면 오히려 장에서 옥살산이 더 많이 흡수돼서 신장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번엔 단백뇨와 신장 기능 저하에 대한 치료를 말씀드릴게요. 단백뇨가 발견됐을 때 치료는 원인 질환에 따라 달라져요. 당뇨 때문에 단백뇨가 생긴 경우라면 혈당 관리가 치료의 핵심이에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신장 손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최근에는 SGLT2 억제제라고 하는 당뇨약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신장 보호 효과도 있다는 게 확인되어서 당뇨 신증 환자분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고혈압 때문에 단백뇨가 생긴 경우라면 혈압을 잘 조절하는 게 우선이에요. 특히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흔히 ACE 억제제라고 부르는 혈압약이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 계열 혈압약이 신장 보호 효과가 있어서 단백뇨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처방돼요.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저하된 경우에는 저단백 식사도 중요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신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 부담을 줄이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해요. 혈뇨의 원인이 방광암이나 신장암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방광암의 경우 표재성 방광암, 즉 아직 근육층 안쪽에 머물러 있는 초기암은 내시경으로 절제할 수 있어요. 경효도 방광종양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수술 흉터 없이 내시경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광 안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광 내 항암 치료를 하기도 해요. 근육층까지 침범한 침윤성 방광암이나 전이가 된 경우에는 방광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면역 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게 돼요. 신장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신장을 부분적으로만 절제하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암만 제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이 발전해서 수술 후 회복이 훨씬 빨라졌어요. 수술이 어려운 위치의 종양은 고주파 소작술이나 냉동 절제술 같은 비수술적 치료도 가능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에요. 방광암도 신장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통증 없는 혈뇨를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관리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30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결국 가장 강력한 치료는 일상에서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어르신들 중에서 별로 안 마셔도 괜찮아요. 목이 안 마른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떨어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 치면 8컵 정도는 드셔야 해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드셔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색이 바로 여러분의 수분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쉬운 지표예요.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적절한 거고, 너무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물을 더 드셔야 한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로 식단 관리예요. 신장을 지키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트륨, 즉 소금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음식이 전통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요. 찌개, 국, 김치, 젓갈, 맛있는 음식들인데 신장에는 부담이 돼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신장의 혈관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가능하면 국물은 적게 드시고 음식 간을 조금 싱겁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미각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칼륨도 신장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토마토, 감자, 고구마 같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건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분들 이야기고,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오히려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로 약물과 보충제 관리예요. 이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이나 영양제 중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진통제 중에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 외에 많이 드시는 류의 진통제들은 신장 혈류를 줄여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이나 탈수 상태에서 이런 진통제를 드시면 신장 손상이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은 신장에 비교적 안전한 편이에요. 진통제가 필요할 때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주의가 필요해요.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나 해외 직구 건강식품 중에 신장 독성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마황 성분이나 일부 중금속이 포함된 제품들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무엇이든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해요. 네 번째로, 정기검진을 빠지지 마세요. 소변 검사는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줘요. 건강검진 때 소변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혈뇨, 단백뇨, 당뇨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일 검사도 챙기세요. 이 수치들이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가끔 어르신들이 검사 받으면 뭔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더 위험해요. 일찍 알면 일찍 막을 수 있어요. 검사는 두려운 게 아니라 내 편이에요. 다섯 번째로, 혈당과 혈압을 꼭 관리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와 고혈압은 신장을 가장 많이 망가뜨리는 두 가지 병이에요.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고 혈압은 130, 11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신장 보호의 기본이에요. 약을 드시고 있다면 절대로 임의로 끊지 마시고 정해진 용량을 꾸준히 드세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소변색이라는 아주 작은 신호가 실제로 얼마나 큰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했어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하지만 색이 달라질 때 그게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걸 이제 아시죠? 갈색이나 홍차색 소변은 간과 담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고, 빨간색이나 분홍빛 소변은 혈뇨로 방광암, 신장암, 신장결석 등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래 유지되는 거품 소변은 단백뇨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뿌연 소변은 요로 감염을 의심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아도 색이 이상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통증 없는 혈뇨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이렇게 해주세요. 첫째, 오늘부터 화장실에서 물 내리기 전에 딱 3초만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매일 아침 딱 한 번만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거창한 건강관리가 아니에요. 3초예요. 둘째, 하루에 물 8컵을 드세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을요.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유지하는 게 목표예요. 이 하나만 지켜도 신장 건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소변색이 이상한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피가 보이면 그날 바로 가세요. 통증이 없어도 가야 해요. 좀 더 지켜보자는 생각을 버리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조금만 더 지켜볼 거리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실수를 하지 마세요. 넷째,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꼭 챙기세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받아야 해요. 신장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장기예요. 다섯째, 드시는 진통제와 영양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부프로펜 계열 진통제를 자주 드시고 있다면 담당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신장에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이 당장 달라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배운 것 하나를 실천하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 신호를 알아들을 준비가 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혹은 가까운 친구 중에 건강 걱정이 되시는 분이 한 명쯤은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그분께 보내주세요. 링크 하나로 그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여러분과 가족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배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건강하세요.